저는 그 교육 산업 쪽에서 한 3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은 비상교육의 에듀테크 부문의 수석 연구원으로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그러면 한글 문화 교육은 어떻게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근래에는 저희 젊은 친구들 또는 부서원들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팔로우 할 테니까 저희 쪽으로 토스해 주세요. 아레나리 애매한 거 있으면 CC 걸어서 포워드 해주세요. 번거로우셔도 프로세스 꼭 지켜주시고요. 아무리 작은 이슈라도 임의로 결정 내리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단 자잘한 CS는 알아서 케어해 주시되 윗선으로 전달되는 일 없게 해주세요. 어떠세요? 저 또한 이런 말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명 판교 사투리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판교는 현재 우리나라의 IT 문화의 메카 정도로 불릴 수 있겠죠. 앞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디지털 용어, AI, 영어 이전에 또 다른 IT 용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였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지금 IT, ICT, 기술 용어에 또 다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한글 문화 교육과 이 디지털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의 당면 과제, 과연 한글 교육 문화에 대해서 디지털 혁명을 어떻게 접목시킬까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 온몸으로 느끼고 있듯이 2007년 스마트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에게는 아주 다른 환경을 만들어 주어졌습니다. 2010년 스마트폰이 발표된 이후로 태어난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태어날 때는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났다. 젖꼭지나 딸랑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로봇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디지털 세상과 함께 현실 세상을 공존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추세라면 2030년, 2030년은 전 세계 청년의 절반이 넘는 8억 명 이상이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된다라는 것을 2015년에 영국 총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 장표는 전 세계 기업 시가 총액의 순위입니다. 2020년에 그 석유회사 아람코 있죠. 아람코가 1위였어요. 불과 4년 후인 오늘 며칠 전에 장표입니다. 제가 캡처를 떠났었기 때문에 6위로 내려갔고요. 1위 애플, 2위 마이크로소프트, 3위 엔비디아, 4위 구글입니다. 5위 아마존까지. 모두 IT 기업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의 특징으로 디지털, 소셜, 글로벌, 모바일, 비주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디지털은 직관적으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로 지금 유튜브를 보더라도 인플루언서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셜에서는 정보를 구글이 아닌 유튜브에서 음성으로 검색하고 공부를 모든 정보를 학교가 아닌 또 다른 SNS에서 또 다른 관계에서 커뮤니티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공간을 가야 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교사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세계화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이라는 한국에 속해 있는 좁은 공간, 지역, 로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계 뉴스부터 볼 수 있습니다. 음악, 영화, 패션 모든 것이 글로벌화되어 있고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바일입니다. 모바일은 이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주얼입니다. 텍스트보다는 영상, 이미지, 시청각, 시각화에 좀 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이 글자를 보지 않고 글자를 보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고 외우거나 단어를 외울 때 우리 때는 글을 쓰면서 깜지라는 학습
방법을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의 아이들은 그냥 보고 외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앞 시간에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던 부분들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세대의 특징 중에 우리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글로벌 시민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요, 한글과 한글 문화 교육 왜 필요하지? 라는 것에 대한 자료를 굉장히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성형 AI, 챗 GPT가 대표적이지만 똑같이 이 6군데 챗 GPT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키워드를 뽑았어요. 뽑았더니 정체성 확립, 의사소통, 문화적 가치, 경쟁력, 세계화, 대응, 사회적 통합 이렇게 키워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문화적 가치다. 한글은. 한글과 한글 문화교육을 왜 필요한가? 문화적 가치. 세계적인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경쟁력. 앞 시간에 디지털에 최적화될 수 있다. 사실은 그 얘기 많이 하셨죠. 그리고 세계화에 우리는 대응할 수 있다. 한글과 한글 문화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 중에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의 학교 현장은 코로나19 전과 비포, 애프터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교육은 실제적으로 한바탕 일시정지가 되었다가 함께 고민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의 디지털화되어 있고 아이들은 태블릿 PC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심지어 메타버스나 실감형 체험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교육 현장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이 되었고 온라인에서 지금은 가상융합 확장 교실로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발행된 대한민국에서 처음 발행된 교과서는 1948년 6월이었고요. 이때 국정교과서로 초등 47종, 중등 6종 등을 기념해서 2006년에 10월 5일은 교과서의 날이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1948년 교과서가 처음 나온 이후 75년 후에 우리는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을 만들기로 합니다. 2023년 6월 교육부는요. AI 디지털 교과서로 1:1 맞춤 교육 시대를 열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대해서 초등 3, 4학년, 중고 1학년에 대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겠다. 그런 다음에 2028년도는 서책형 교과서 없이 AI 디지털 교과서만 단독으로 전 과목 개발 및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그에 대한 인프라와 네트워크와 학생 개인들의 정보, 개인 정보, 기타 등등 우리의 플랫폼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고 일단 우리는 선언을 했다라는 것에 사실 조금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일단 우리는 다시 주제로 넘어와서 한글과 한글 문화 교육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한글은 지자 부종 조 2회. 지자는 똑똑한 친구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빠른 학습자는 조회가 끝나기 전에 그리고 조금 느린 학습자는 우자라도 열흘 안에 배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냐면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융복합 시대의 핵심은 한글, 문화전통, 한류 중심, 한국 문화 한꺼번에 가르쳐야 된다. 한꺼번에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실제적으로 교재 하나만으로도 안 되고 선생님의 일방향도 안 된다는 거죠.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빠른 학습자는 하루 안에 다 배울 수 있는 글자를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융합적으로 융복합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
공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실제적으로 에듀테크는 이러한 실현을 하기 위한 교수법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요. 그래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어떤 교수법 사례가 있었는지를 제가 주르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디지털 컨텐츠들은 인터랙티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마트 기기에 넣거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보고 듣고 말할 수도 있고 써보기도 하고 흔들어 볼 수도 있고 던져볼 수도 있고 그리고 e스포츠라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러한 수많은 디지털 컨텐츠는 액션, 그러니까 행동이 가능하게끔 해주고 행동을 하면 몰입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효과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에듀테크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책과 또 디지털과 연계를 해서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수법이 가능하게 하고 에듀테크는 또 하나 게이미피케이션 학습 방법을 추구하는데 게임이 내가 정보를 얻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실감형 콘텐츠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AR, MR, VR 이런 것들로 자기가 직접 만든 것이 실제적으로 형상화되어서 움직이고 제가 그린 그림이 어떤 벽면에 올라서 실제적으로 또 움직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녹화가 되고 또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가 TV에 비춰지면서 말하는 것이 보여지고 실제로 바로 피드백이 되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세상에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고 이러한 수많은 실감형 컨텐츠들이 지금 사실은 조금 확장되어 가고 있다. 사례를 좀 드려볼 텐데요. 아마 듀오링고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신 분들이면 듀오링고에서 한국어 수업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채팅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리고 화상 수업도 가능하고 본인이 원하는 레벨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I 자동 채점도 됩니다. 이건 또 다른 그 솔루션인데요. AI가 자동적으로 내가 했다 안 했다 잘했다 안 했다 그리고 퀴즈도 낼 수 있고 이런 자동 채점 사례도 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디지털 교과서에 다 기능적으로 하나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필기인식 OCR 얘기하셨는데요. 내가 쓴 거 그대로 찍어서 바로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분석, 감정 분석,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걸 오늘 수업하기 싫어. 그러면 AI 튜터가 나와서 또는 캐릭터가 나와서 아바타가 나와서 감정을 다스려줍니다. 오늘 기분이 나쁘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하는 건 어때? 그래 한번 너의 이야기를 너 왜 기분이 나빴어? 아 그래? 그러면 요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 라고 수업할 그 단계를 스케줄을 짜줍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로봇도 실제적으로는 찡찡 하는 그냥 일반적인 교구 로봇이기보다 챗GPT가 안에 들어가서 함께 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블록스는 샌드박스 형태의 가상세계 게임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미국 초등학교 70% 이상이 플레이로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지금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K는 입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모든 그 한국어 교육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어학당 프로그램입니다. 자, 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자료를 찾다가요. 판교 사투리보다 실질적으로 한국어를 잘해서 엄지척을 받았다는 외국인의 어떤 그 소감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 연간 지원수가 97년도에는 2,600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40만 명, 154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국어의 위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글의 매력, 한글 문화 교육에 대한 매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춘 교수학습 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야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디지털, 소셜, 글로벌, 모바일, 비주얼에 관계된 내용으로 좀 더 우리가 매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기술로 진화하였으면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이 국제 무대로 나아갈 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콘텐츠를 만들까 하는 고민만은 하지 않았다. 어떻게 전달할까를 더 고민하였다라고 합니다. BTS는 유튜브를, SNS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불편함이 있고 많은 의견들과 연구를 해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기술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에 같이 접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변해서 아이들도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